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태바시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자기한테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스카이대회 중에 한 곳에 가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예전에 신입생. 네,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반가울 분을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신혜라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편하게 오니까 또 너무 좋네요. 그렇죠. 우리 예. 강연은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긴장돼요. 긴장되죠. 왜냐면 15분에 잘 맞출 수 맞아요. 있을까? 막 내용도 메시지 이렇게 잘 막. 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하지만 나머지 45분은 편안합니다. 예, 그러네요. 대신 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신혜라 씨는 뭐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사실은 뭐 어렸을 때 우리 신혜라 씨의 팬이기도 했고 아유, 고맙습니다. 항상 좋아 보이고 네. 항상 행복해 보이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데 사실은 예. 사람이신데 그럼요. 예. 이렇게 좀 맨날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뭐 이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좀 불안도 하고 이런 때가 있나요? 너무 많죠. 어제도 굉장히 더워서 그런지 이렇게 기분이 침체되고 그리고 막 힘들고 그랬어요. 그런 때도 네, 그런데 이 있겠죠. 세바시 질문을 먼저 봤는데 딱 보면서 더 아닌데 나 지금 이렇게 침체되는데 하면서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 갑자기 이유 없이 하는 거 말고 약간 요새 걱정이 있다면 어떤 걱정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걱정이라는 걸 왜 이렇게 좀 침체되고 불안하고 왜 이러지? 하면서 저를 막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진짜 제가 하는 걱정은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또는 이미 지나간 일 지금 어쩔 수 없는 일들이네요. 거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면 그냥 현재도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나눌 때는 이 얘기에만 집중하면 그렇죠. 되는데 이때도 사실 우리가 막 별의별 생각 다 들잖아요. 맞아요. 잠깐 아까 집에 뭘 하고 온 거 그거 껐나? 막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저는 있고. 다음 질문을 뭘로 해야 되지?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이 아니고 미래나 그러네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나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걱정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걱정이 들거나 괜히 불안해지면 저를 막 돌아봐요. 생각을 막 꼬리를 물고 지금 왜 내가 이러지? 그러면 주로 그것들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제는 이제 아들이 군대를 이제 내년 2월 21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신청을 해서. 가는 거군요. 네네, 이제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히 오지도 않은 아직 6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우리 아들 보고 싶 뭐 이런 거에 벌써부터 내가 그렇지. 슬퍼하고 지금은 볼 수 있는데 뭘.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하지 말자 이 생각했어요. 예. 우리 언제나 좋아 보이는 신혜라 씨도 걱정하실 때가 있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나 뭐 현재에 집중하시고 일에 이렇게 몰입하실 때가 더 많으시죠. 요새는 뭐 어떤 일을 좀 하시나요? 요새는 신박한 정리라는 제가 하고 그쵸. 있던 그 예능 프로그램도 끝났거든요. 그게 이제 종료됐죠. 네, 그동안 다른 댁들 정리해 드리느라고 남의 집 정리하다가 그래서 정리지겨 이래서 우리 집도 팽개쳐 있다가 이제 우리 집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이제 도모하고 시작했어요. 그건 뭔가요? 이건 예, 근데 네. 이제 방송 일은 아니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 주업은 연기나 어떤 예능이나 이런 방송은 제가 먹고 사는 제 일인 거고 직업. 그야말로 직업 생업인 거고 내 소명은 내가 진짜 할 일은 이거 같다 했던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어디 교회인 듯한 곳에서 강의하시는 거 들었는데 예. 그 재능, 내가 예. 받은 재능. 이제 우리가 교회 전문 용어로는 달란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달란트는 연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예, 맞아요. 어떤 거였습니까? 연기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깐느 영화제도 못 가보고 영화도 안 찍고 왜 이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받은 제 재능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아이들을 네. 특별히. 그냥 보통 아이들도 이쁘고 좋지만 특별히 왜 자기 사랑을 못 받고 있고 자기 권리를 못 누리고 있고 또는 학대받는다든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마음을 쓰시지만 그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쓰네. 제 마음만 쓰는 건 아니시죠 또. 예. 그래서 보니까 그게 제 재능이었더라고요. 그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그거를 그러면은 원래 예전에도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잘 실천하고 계시던 분이었잖아요. 예, 그때는, 언제 그런 걸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때는 진짜 잘 모르고 그냥 아이가 좋으니까 아이가 너무 이쁘니까 뭐 보육원에 가서 봉사도 하고 영화원 가서 봉사도 하고 하다가 이제 컴패션이라는 걸 그렇죠. 하면서 내가 뭔가 나눔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조금 뭐 돈이 생겼을 때 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직접 내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해야 되는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하다 보면서 이게 나는 누군가를 함께 살아야 되는 세상이잖아요. 혼자 힘으로는 결코 일어설 수 없는 누군가. 근데 그 가운데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노숙자 또는 감옥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 뭐 아프신 분들 대상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이.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자기 권리를 못 누리고 사랑을 못 받는 학대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일을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즘 뭐랄까 청년들도 그렇고 네. 또 뭐 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자기 재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이 특별한 뭐 어떤 능력, 뭐 신이 주신 선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구나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바라봐야 되는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못 발견해서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사실 부모님이 발견해 주시면 참 좋겠죠. 어릴 때? 네, 어릴 때. 어릴 때는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발견한다기보다는 심어주죠, 요새는.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면 얘한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은 걸 심어주면 참 좋은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바라는 재능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의 진짜 재능이 안 보이고 내가 원하는 거에서 못 미치는 것만 자꾸 보이는 거죠. 얘는 왜 수학을 못하지? 얘가 영어를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못 미치는 부분을 좀 강화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얘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잘 안 보이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만 커지고. 맞아요. 그래서 일단 부모가 좀 재능을 좀 봐주면 좋은데 사실 재능이라는 거는 거창하게 남들이 다 봐도 와 진짜 저 재능 나도 갖고 싶다 그리고 저렇게 돈 잘 벌 수 있는 일을 하다니 그런 것도 물론 재능이지만 어떤 재능은 사실 경제적으로는 막 그렇게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전 그 부분에서만큼은 남들보다 조금 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재능 같은데. 근데 그게 우리가 재능이라고 하면 꼭 직업하고 연결을 꼭 시키려고 그러고 연결이 그렇죠. 되면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제적인 어떤 대가랑 연결이 되면. 그리고 또 즐겁게 할 수 내 일을 내가 즐겁게 하면 참 좋을 테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긴 있거든요. 뭘 좋아하세요, 우리 PD님은? 저요? 어릴 때 기준으로? 아니 지금도.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 저는 어릴 때 제 재능을 사실 일찍 발견해서 그림 그리는 게 저의 재능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 재능을 멈추긴 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만드시니까 완전히 뚝 떨어진 건 아닐 수 있지. 이미지와 관련이 있는. 그러면 잘하는 건 뭐가 있으세요? 잘하는 거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죠. 잘하는 거는 아무래도 저는 오래 했으니까 영상 제작 기획을 저는 잘하는 것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저는 하면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면 는다 이런 말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되게 오래 한 일이니까
어쨌든 제가 잘할 수 하면 있는 된다. 일에. 아, 네. 맞는 말이네요. 네. 예. 그래서 영상 제작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도 약간 이런 세바시류의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예능 PD는 아니니까 네. 뭔가 메시징을 담거나 지식을 담는 콘텐츠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확신해서 말하죠. 예. 그러면 뭘 할 때 즐거우세요? 그림 그릴 때 즐거워요. 아, 그렇구나. 예. 네. 제가 지금 드렸던 그 세 가지 질문 있잖아요. 네, 제가 처음은 내가 어떤 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하냐? 그다음에 뭘 잘하세요? 잘하냐? 뭘 할 때 즐거우세요? 뭘 할 때 즐거우냐? 네. 지금 우리 피디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들, 네, 청취자들. 청취자 여러분들 또 세바시 애청자 여러분들도 이걸 자꾸 자기한테 그러네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할수록 좋아요.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스카이대 중에 한 곳에 가서 새내기를 대상으로 예전에 신입생. 네,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요? 지금 자기가 택한 전공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과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과 관계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새내기 많았거든요. 10명도 채 안 됐어요. 거의 수백 명일 텐데. 네. 근데 10명도 채 안 되고. 네.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대학이 이 전공을 왜 왔느냐. 4년을 등록금을 내면서 시간을 투자할 텐데. 게다가 뭐 똑똑한 아이들일 텐데. 그럼요. 얼마나 진짜 평생 공부해서 어렵게 온 자리인데. 그래서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대학을 보고 가는 거, 과를 보고 진학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진짜 할 일,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보고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세 가지 질문을 네. 진짜 매일매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진짜. 예. 사실은 제가 내일 바꿀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행복하면. 맞아요. 네, 그래서 행복하면. 신혜라 씨, 저 이제 세바시아가 그림 그립니다. 네. 그러진 전시회에 않으시겠지만. 오세요. 그러면서. 예, 맞아요. 병행하셔도 되죠. 맞아. 되게 오늘 잘 몰랐지만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질문. 나에게 하는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얻은 것 같고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 신혜라 씨의 재능을 네. 발견하시고 사실은 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까, 이걸 어떻게 일로 풀어볼까 계속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외에 또 대단한 일은 결심한 일을 반드시 해내는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요. 그건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도 주변에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조금 하고 그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저는 같이 손잡고 끌려가듯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참 좋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 겸손한 표현으로. 아니요, 진짜로. 정말로. 진짜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혼자 네. 해내는 거는 뭐 예. 없을 테니까 많이 그렇죠. 없으니까. 예. 저는 혼자는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누구나 뭐 마찬가지일 네. 텐데 뭐 그래도 특히 그 성경 통독 최근에 예. 그 유튜브에서 예. 우리는 뭐 사실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회수를 올릴까 뭐 구독자는 얼마나 많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건데 근데 네. 이 성경 통독 유튜브를 끝냈다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예. 페이스북에서 보고 정말 대단하다. 뭐 이게 뭐 조회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너무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오늘이라도 사실 우린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이 마지막 날이 될지 우리 인생에. 인생이. 네. 오늘도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거나 우리 마지막 인생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거고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는 날이 있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과연 무슨 얘기를 내가 뭘 하다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두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잘 키우다 왔어요. 그 중에는 내가 낳기도 하고 입양도 2명을 했잖아요. 이러면서 그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아픈 중에 계신 분들 또는 성경을 직접 읽으실 수 없는 분들 어떤 이유에서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도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왔어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거는 어쩌면 나의 신앙에 입각해서 어쩌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듣고 힘을 낼, 용기를 낼, 위로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거였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도련님이 뒤늦게 하나님을 믿게 되셨는데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구강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좀 성경을 좀 읽어 드렸으면 했는데, 네, 우리 차인표 남편은 씨의 동생분이. 네. 근데 계속 누군가 읽어줄 수가 없잖아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더 친근한 연예인의 목소리는 많이 아니까.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저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면 좀 성경 녹음을 하셔서 직접 읽을 수 없는 분들이 아, 내가 그래도 누구 좋아해. 이 연예인 거 읽어야지. 또 누구 내가 좋아하는 이 연예인 목소리로 읽어주면 좋겠다 해서 읽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죽더라도 저는 내 목소리에 성경 한 권은 남기는 거잖아요. 영원히 남죠. 영원히요. 유튜브가 살아있는 한.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내가 죽더라도 우리 딸들, 아들, 또 손주들 또는 혹시라도 나를 좋아했던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이 내 목소리를 편안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듣게 되고 그래서 많은 연예인분들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이게 네. 성경 봉독 챌린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예. 그러면은 저도 언젠가는 성경 읽을 힘이 없어지고 혹시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목소리만 듣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분이 있다면 그분 목소리 찾아서 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럼 참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쭉 해내신 걸 보고 아, 나의 신앙을 좀 다 잡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은 다른 타인들 좀 어려운 분들, 뭐 장애인분들, 투병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게 쭉 하실 때 보면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매일 하는 거에 습관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차인표 씨, 그 차인표 형님께서 강연을 세바시 강연을 했는데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습관. 굉장히 사소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가려면 그렇죠. 우리가 그 습관을 얻을 수 있고 다 바뀌어지더라. 맞아요. 습관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아주 중요한 맞아요. 이 열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습관에 관한 어떤 철학이 있으세요? 그럼요. 이 습관을 어릴 때 들였다면 부모님이 공부보다 사실 얘한테 좋은 습관을 키우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신다면 평생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습관은 자기가 훈련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없다면 나쁜 습관이 더 쉽게 생겨요. 나쁜 건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잘 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몸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자리 싸움인 것 같아요. 자리 싸움? 네, 습관은 자리 싸움이다. 이거는 제가 지금 생각해낸 명언인데. 명언.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의 자리 싸움. 맞아. 나의 누가 자리 잡느냐. 그러니까 자릿수는 10개밖에 없다고 쳐봐요. 그거는 무한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10개를 이미 나쁜 습관이 챙겨 들어갔으면 좋은 습관은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반도 힘든데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게끔 어릴 때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른이 되면 어릴 때 쉽게 만들 수 있는 습관이었다면 어른이 되면 곱하기 100배, 1000배가 되거든요. 그렇죠. 차인표 씨도 자신의 습관을 그렇게 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습관을 어릴 때 들였으면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제가 딴 거는 몰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리고 숙제만큼은 공부는 잘 못해도 되는데 숙제만큼은 꼭 해내는. 근데 그냥 해내는 게 아니라 빨리 숙제 먼저 끝내는 그 습관을 키워줬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안 된다 했는데 얘가 대학 들어갔는데
그게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리포트를 대학교 숙제는 진짜 더 늦게 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습관이 돼서. 습관이 그러네요. 돼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는 내가 그렇게 드리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된 것 같다 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이 들어서 그 인이 박힌다 그러죠. 그렇죠. 발현이 확실하게 되는 그런 거구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막 근육으로 붙을 때는 몰랐는데 계속 쌓다 보니까 그 근육이 이제 큰 에너지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래도 다 듣는 분들이 좀 성인들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예, 힘들지만 하면 돼요. 습관에 관한 좋은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우선 한 권을 사세요. 아, 그래도 읽을 시간도 없어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은 각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그걸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그 쉬운 거부터 해서 하나씩 해 나가세요. 중요한 거는 진짜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를 찾는 거네요. 네. 빡세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건 절대 못해요. 가장 쉬운 방법을 가장 쉬운 찾아내시길 방법을. 바랍니다. 자리 싸움이다. 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의 자리 싸움. 예. 내 안에. 네.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찾고 시작하면 됩니다. 예. 이것도 되게 좋은 팁입니다. 예. 신혜라 씨는 어떤 좋은 습관을 좀 갖고 있다고 자랑하실 수 있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 부부가 그럼 일찍 자고 다 일찍 일어나네요. 그리고 제 좋은 습관 하나는 기록을 많이 해요. 기록. 네. 그래서 내가 나를 돌아보고 이럴 때도 조금 좀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좀 해보면 더 많이 잘 알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우울하다. 그럼 왜 우울하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뭐지? 이럴 때 내가 지금 누가 걱정되는구나. 써보는 거고. 예. 또는 내가 지금 뭐가 불안하구나. 아니면 어제 내가 했던 그 말이 좀 걸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게 기록이에요. 또는 내가 할 일도 아주 잘 적는 편이거든요. 특히 큐티를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잡다한 생각이 많이 드는지 해야 될 일과 뭐 이런 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집중이 안 돼요. 성경이 집중이 안 돼요. 그 생각을 하느라고. 옛날에는 맞아, 빨리 그걸 하고 다시 오고 이랬는데 그랬더니 너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노트를 좀 잘 갖고 다니는 편인데 핸드폰에 쓰든가 그 노트에다가 큐티하면서 적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또는 생각난 일을 적으면 난 적었으니까 이거 다 끝나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기록을 한다는 건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게 돼요. 그렇군요. 또 그 다른 의미가 있네요. 예. 이걸 이쪽에다 옮겨놓고 맞아요. 집중하는 거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그렇죠. 내 뇌는 용량이 분명히 한정돼 있는데 이걸로 그리고 나이가 드니까 점점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뇌 부분 신경 써야 되는 걸 옮겨놓는 거죠. 옮겨놓는 기록으로 옮겨놓고. 네. 걱정거리도 그렇게 옮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걱정돼. 이러면 그걸 아예 기록으로 넘겨둬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꼭 큐티 아니어도 그러네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리추얼일 수 있네. 내 걱정을 없애는. 예. 그러니까 잠시 접어두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 남겨 있으니까 아무 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네. 우리 신혜라 씨는 뭐 사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무슨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이런 팁들이 있음으로 해서 뭐랄까 되게 오랫동안 예. 신혜라라는 이름의 어떤 이미지, 정체성 이런 걸 잘 관리해 오시고 성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것도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또 오니까요. 예. 진짜 그렇지 않은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저한테도 너무 악한 게 많고, 막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고 후회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지금도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나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참 나쁜 점도 참 많은데, 어떻게 운 좋게 그런 것보다는 좋은 점들을 많이 봐주셨고, 그런데 그 생각은 있어요. 나한테 있었던 내가 후회하는 일들, 정말 뼈를 치고 후회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걱정하는 일, 뭐 걱정거리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다 합해져서 지금의 내가 있구나. 나다. 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없었다면 아나무인이었을 것 같아요. 좀 막 잘난 척하고 그리고 남이 무슨 잘못을 할 때
요만큼의 용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 왜 저랬지? 막 이렇게 좀 그런 못된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신혜라 씨 안에? 그럼요. 예. 그리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했고. 근데 어떤 나의 잘못된 점, 내가 후회하는 일들, 나의 악한 모습들, 나의 부끄러운 일들, 그런 것들이 나를 좀 겸손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야, 너 생각해봐. 넌 어땠냐? 너 좀 생각해봐. 항상 이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종류야 똑같지 않겠지만 누군가 뭔가를 잘못을 해도 실수를 해도 저 사람도 또 저게 저 사람의 약한 모습 아니었을까? 그게 확 드러나진 거 아닐까? 악하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전 누구에게나 좋은 점, 악한 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감사한 건 후회는 하지만 또 지금의 나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확실히 건강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게 예. 이제 예. 내가 옛날에 죄인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어. 나는 쓸모없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맞아. 이거를 이제 나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점에서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는 뻔뻔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뻔뻔함도 좀 필요한 것 사실 같아요. 그게 좀 네. 우리 뭐랄까 자존감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게 좀 필요하죠. 뻔뻔함이. 예.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책감이라는 게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좀 어떤 면에서는 죄책감을 혹시라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시 반복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또 반복할 수도 있어요. 또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책감보다는 좀 그걸 좀 더 승화시켜서 맞아요. 뭔가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심과 또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하는 마음. 남한테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좀 용서하는 뻔뻔함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신혜라 씨의 이런 생각과 뭐랄까 이런 철학이 저는 최근에 끝난 그 신박한 정리라는 예.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사실. 예. 근데 보면 거기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목격돼요. 뭐 네. 집 정리해줬더니 울어. 이게 예. 정리한 게 정리 이상의 어떤 것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분들이 왜 울까? 우선은 몇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는 자신을 존중받았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많은 곳에서 치이고 존중받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존중해 줬다니. 봤더니 근데 그 정리해 주시는 팀들도 참 대단하죠. 이분들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 누구나 다 똑같이 정리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뭘 중요시 여기고 어떤 사람은 뭘 그렇죠. 그게 다 다른데. 근데 그분들의 막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보고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소중히 여길 것 같은 거 그리고 정리를 하다 보면 좀 보이잖아요. 그것들을 앞세워주고 그렇지 못한 것들을 뒷세워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 딱 존중을 받는 것 같아요. 존중을 받는 예. 느낌을 그 정리한 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받으시고 그리고 좀 뭔가가 정리가 안 됐다는 건 물론 기질적으로 그렇게 그럴 수 돼야지 있죠. 마음이 편한 분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있죠. 네. 그분들까지 뭐 다 정리를 하세요 이런 건 그분들은 아니고. 안 울지. 그렇죠. 근데 화날 수도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대개의 분들은 뭔가 지쳤어요. 삶에 힘들었고 그리고 좀 정신없이 왔어요. 그게 이 정리 상태로도 드러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싹 정리가 되면서 맞아요. 뭔가 굉장히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이제는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 마음까지, 생각까지 좀 이게 좀 반영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정리가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그걸 누군가 도와줬다는 느낌 때문에 그게 참 정리가 되니까 홀가분해지는 느낌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정리한다는 건 그냥 물건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의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 또 마음, 생각을 함께 정리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간단하게 말하면 한 성찰의 과정을 딱 그렇죠. 정말 경험하는 거고 네. 혼자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 내 성찰도 너무 힘들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맞아요. 한다고 되지도 되지도 않으니까 않죠. 그 누군가 도와준다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저도 물건이 많을 때도 많았거든요. 물건을 막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걸 많이 사고 모으고 했었는데 왜 정리를 좋아하게 되냐면 어느 순간 너무 에너지를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아, 내가 사모은 것에 대해 네, 물건들에게 물건들에게. 그리고 막 보면 좋기도 하지만 저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러고 막 너저분할 때 뭔가 막 산발적으로 겉에 있을 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이렇게 좀 누가 좋다 그러면 다 나눠주고 해봤어요. 깨끗했는데 훨씬 더 에너지가 좀 비축이 되는 걸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건을 좀 치워보고 넣어보고 없이 해보고 이랬더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좋은 걸 다른 분들도 좀 느낌 좋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지만 하다 보니 더 좋은 걸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또 이제 잠깐 그 견 얘기로 하자면 또 사업에 예. 관심이 많으세요. 예. 잠깐 만날 때마다 우리 세바시에 대한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연기자인데 되게 비즈니스적으로도 나한테 좀 나보다 앞선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생각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떠오르는데 뭐 지구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런 거는 좀 많이 생각을 창업도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은. 아니요.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있는데 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볼 때 그거 이렇게 하셔도 좋겠네. 이런 거는 오히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저보고 뭘 하라 그러면 참 저는 그 능력은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지금 시작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자선 사업이겠네요. 보면 그 아이들, 제가 처음에 제 재능과 관계된 일인 거죠. 그 아이들이 권리를 못 누리고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그 일이 한 4-5가지로 추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은 웬만하면 친생 부모가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미혼부들이 직접 좀 한부모 가정이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되면,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울 수 없어요 하면 아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기가 시설이 아닌 바로 가정으로. 입양이 많이 어렵다면 위탁. 네. 그래서 입양될 때까지 또는 아니면 조금 제일 어릴 때 애착이 제일 중요한 한 진짜 24개월까지만이라도 가정에서 자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설에서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1대1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영화원에 봉사 다녔지만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한꺼번에 울면 다 안고 우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월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렇게 아기 옆에, 얼굴 옆에 해주고 거기다 젖병을 이렇게 기울여서 물게 해주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 젖병을 가끔 놓쳐요. 이렇게 빨다가 숨이 막히니까. 그러면 시선이 아직 시야가 확보 안 됐으니까 막 허적거려요. 허공에다 대고. 너무 불쌍하죠. 근데 보육 선생님은 한두 명인데 이미 아기 안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보육 선생님이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게 애착이 생길 수 있는 제일 먼저 큰 이제 요인이거든요. 반응할 때 바로 반응이 와야지.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울 때 아유 배고팠어 먹여준다든지 아이고 젖었네 갈아준다든지 이럴 때 애착이 형성되고 이 뇌가 발달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라도 어떤 위탁이나 입양이 될 수 있다면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미 시설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뭔가 특별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시설에 있는 보육사 선생님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이상교대 하면서 아이도 안 키워본 복지학과 나왔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내가 내 새끼 키울 때도 힘든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상담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 세 번째. 네 번째는 퇴소한 사람들. 그렇죠. 우리 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도저도 아닌데 학교 밖 학교 아이들 학교 밖 많잖아요. 아이들. 부모가 있지만 부모도 부모가 있지만. 전혀 오히려 못 돌봐서 시설도 없어요. 그 맞아요. 아이들은. 못 그러다 들어가지. 보니 바깥에서 정말 안 좋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들 또는 탈북자라든지 뭐 어떤 그런 아무튼 돌봄을 받아야 되는데 돌봄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위한 단체들이 꽤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들이. 작은 단체들도 많고요. 뭐 기부영수증 못 써주는 만큼 작은 단체들도 많고. 그분들을 돕고 싶어하는 분들도 또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걸 잘 연결하기만 해도 괜찮겠네요. 그래서 그분들을 소개하는 에인젤 12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아, 이게 어떤 단체군요. 네. 12천사. 네. 그래서 어. 그 체리라는 기부 플랫폼에 들어가면 체리요, 체리. 네. 거기에는 이미 기부를 그 앱으로 다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돕고 싶은데 하면 그 체리에서 돈을 뭐 수수료 받고 이런 거 전혀 없이 그 안에 에인젤 12를 만들었어요. 그럼 거길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1, 2, 3, 4, 5번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아직은 이렇게. 네 있어요. 목록이? 조금씩밖에 없어요. 조금 단체를 확실히 좀 진짜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 일하는 단체인지 좀 알아보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직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믿을 만한 단체들이니까 그 가운데 나는 이 단체를 돕고 싶다 하면 직접 도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이런 일을 하는 곳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에인젤 12에 모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개하고 기부자들, 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거창하죠. 거기에 어떤 뭐 저는 홍보대사죠. 홍보대사. 예, 제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없으니까 또 저는 아이디어만 드렸고 홍보대사만 그럼 에인젤 하고. 12는 어떤 분들이 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그 체리에서 운영을 하시고요, 아예. 제 앞으로도 쭉. 유튜브에서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이거는 알 수 있고. 이 에인젤 12에서는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신청도 받고 하려고요. 그러네요. 여기서 또 중요한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네. 기부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 이 나눔을 실천하는 일도 예. 내 재능을 발견하는 일,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갖게 되는 일만큼이나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네. 이게 왜 중요하죠? 그러니까 재능이라는 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주실 때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나한테 재능이 있는데 그게 나만 잘 사는데 쓴다면 그거는 성경 속에는 비유가 있잖아요. 땅 속에 묻어둔 달란트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땅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 그러니까 재능은 100% 남을 살리는 일과 관계가 돼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잘 사는 일은 그건 재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을 끌어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게 돼야 내가 재능을 제대로 쓰고 있는 거다. 나눔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눔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부만이 나눔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게 기부인 거고 저는 돈은 없지만 시간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요. 그게 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되게 우리한테도 좋은 네. 어때요? 우리 행복감 뭐 너무 좋아요. 그런 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저도 그게 저만 깨달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미. 왜 그럴까요? 그게. 저도 안 해봤을 때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조금 컴패션을 통해서 또 뭐 그 다음에도 좀 뭔가 그냥 단순히 조금 기부할 때랑 다르게 몸을 쓰면서 내가 시간과 에너지까지 함께 하다 보니까요.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오면 조금 기쁜 것 같고요.
더 많이 날 희생하면 더 많은 행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이런 쪽 얘기를 하다 보면 아까 막 얘기하듯이 막 얘기도 길어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떠들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막 돈 버는 일을 하라고 하면 뭐 받은 만큼은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신나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네. 정말 오히려 돈 한 푼 안 생기고 그냥 내가 더 많은 뭐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막 신이 나고 힘이 나거든요. 어떤 삶의 에너지를 활력을 주는 거 왠지는 알 수 없지만 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고 그렇군요. 그게 바로 저는 성경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인 것 같아요. 내 이웃을 좋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번 해봐 네가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뻐지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려고 주신 말씀의 비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가 처음에 예. 신혜라 씨는 참 행복해 보이세요 라는 그 질문의 답이네요, 이게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럼. 맞아. 그래서 이 일을 사실 하시는 분들, 체리라든지 이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막 아이디어 회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막 하면요. 다들 똑같은 말씀 하셔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신난다고요. 근데 각자 일상에 가면 제가 어제 느낀 막 이렇게 침체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것도 느끼고. 근데 지금 와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건 어디 가고 막 행복해지잖아요. 저도 PD로서 뭐 내가 이렇게 뭐 콘텐츠 만들어갖고 막 돈 벌고 이런 예. 기쁨보다 그거 신혜라 씨 강연 들었는데 막 나를 살렸다, 고맙다, 우리 아이와 잘해보겠다 이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렇죠. 맞아요. 남을 내가 또 도왔다라는 그 살리고 느낌이. 계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달란트의 정의, 재능의 정의가 100% 남을 살리는데 관련이 있어야 된다.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행복해지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에인젤 튜브 영상 만들면 해주세요. 그럼 네. 왜 대답을 짧게 하세요? 네, 꼭 하겠습니다. 네. 네, 올해 이제 사랑받는 배우, 연기자이시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이 뭐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브랜드라고 한다면 이 브랜드를 관리하는 그걸 우리는 브랜딩이라고 마케팅에서 표현하잖아요. 예. 신혜라라는 브랜드를 관리하고 지속하고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만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그냥 순간을 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어릴 때는 일기장에 난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러면서 엄마 아빠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싫어 막 이렇게 일기를 적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도 있었고 순간 그냥 지금 이 순간 나한테 주어진 그야말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에만 집중을 하는 게 나한테는 참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어젯밤처럼. 그렇죠. 어제처럼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에도 많이 흔들리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누가 칭찬해주면 우쭐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그런 거 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 말보다는 사람들 말은 어쩔 땐 제가 잘했을 땐 칭찬도 해주시고 내가 또 잘못했을 때 호되게 정말 상처받게 혼도 나기도 하고 오해받을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할 일도 아닌데 칭찬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제가 댓글 이런 것도 좀 잘 안 보는 편인데 왜냐면 우쭐할까 봐 또는 너무 낙심할까 봐 상처받을까 봐. 네, 상처를 워낙 잘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으면 하나님은 아시니까 또 칭찬받을 때도 아이고 내가 어떠는지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데 하고 저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좀 치우치지 않고 과거 미래에 치우치지도 않듯이 현재에서도 뭐 극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중간을 가는 거 신앙인이 아닌 관점에서는 지금 여기를 산다는 게 사실은 그런 거네요. 자기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자, 오늘 그 신혜라 씨 모시고 이렇게 저도 팬으로서 이렇게 오래 같이 얘기 나눠본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좋았고요. 여러 가지 뭐
습관이나 뭐 재능에 관해서 우리 얘기 나눴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너무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신혜라 씨는 댓글은 안 보지만 저희는 보거든요. 후기 댓글 올려주시면 네. 또 저희가 또 중요한 말씀 있으면 우리 세바 씨 통해서 맞아요. 알려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네. 앞으로 신혜라 씨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제대로 자기의 권리를 충족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 예. 뭐 저희가 도울 수 있으면 아, 도우는 예.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할 거고 감사합니다. 또 그 일 여러 세상의 관심과 네. 이렇게 참여 아, 이런 예. 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바시 나머지 45분 신혜라 씨였고요. 저는 구범준 구범준 PD였습니다. 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